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세 분의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사실 이 주제를 정하고 부탁을 드린 게 접니다. 근데 지금 들어보시니까 다들 생명을 걸고 이 작성을 하셔서 너무 좀 마음이 좀 편치 않았습니다. 우리 박학래 교수님은 원래 워낙 이 한국 조선 후기 쪽 연구가 강해서 제가 이제 특별히 부탁을 드렸는데 또 다른 연구들도 많이 계신 상황인 걸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훌륭한 연구로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지훈 교수님은 세상에 가슴을 열고 수술까지 하셨다니 이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이렇게 발표 준비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효갑 박사님은 제가 처음에 부탁을 드렸어요. 작년에 바로 이 부분으로 학위를 받으셨고 고생하셔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처음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셔서 이게 좀 너무 부담스러우신가 보다 하고 다른 분께 연락을 해서 승낙을 받았는데 연락이 왔어요. 고심고심 하시다가 하기로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훨씬 다이나믹하게 지금 우리 구성이 됐고 연구 결과가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기획을 한 이유는 보통 율곡학파 그러면 사계학파의 계승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곡 선생은 사계와 그 이후에 우암, 동춘당, 초려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 그동안에 그런 얘기는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율곡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더 훨씬 다양한 발전을 했고 그 뒤에 18세기, 19세기에도 여러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구상을 한 거고요. 또 저쪽 일부 리그에서는 경세론 쪽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율곡 선생의 학파가 경세학이 사계나 우암이나 동춘당만 있냐, 거기에 묵제 계열도 있고 여러 다양한 그런 확산이 있었지 않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런 취지로 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정토론 하시는 분이 네 분이 미리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네 분에게 한 분 한 분 어떤 걸 논평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개발적이고 이런 걸로 아마 이거는 계획을 이쪽 진흥원에서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분의 토론을 맡아 주셨는데 여기 그냥 쓰여져 있는 대로 하려니까 맨 마지막에 우리 좀 하시고, 우리 충청남 도청에서 근무하시는 손영진 선생님은 원래는 저쪽 일부 리그에 가서 행정학 쪽, 경제학 쪽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또 어떻게 이 진흥원에서 여기 가서 하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아주 지금 대단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지금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나머지 세 분은 요 순서대로 선병삼 교수님, 김희 교수님, 이양진 교수님으로 말씀 순서를 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예. 그래도 말씀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발표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고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질의와 응답 시간 순서대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선병삼 교수님 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개받은 선병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데를 오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이런 멋진 이런 곳이 있다고 하는 거를 정말 좋습니다. 네, 제가 어디 가서 소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은 우리 논평 집단 토론식이어서 저도 이제 논평을 준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얼마 좀 지나서 발표지 편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뜩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학래 선생님 조금 해주시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조금 썼습니다. 그래서 좀 쓴 내용 좀 보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가겠습니다. 호론학파의 전개 양상과 율곡학의 개성, 호서지역의 학맥 전승의 유야에 대한 논평문. 박학래 교수님 이하 필자의 본 상기 논문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오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논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시작을 했어요. 사실 박하 선생님은 이제 아까 발표 때 말씀하셨지만 노사 기정진으로 해서 19세기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연구 성과를 내셨는데 요거 호론 학파에 대한 이 논문을 보면서 이게 한두 개 해가지고 이게 나올 수 있는 논문이 아니다. 제가 그 생각이 퍼뜩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랜 연구 성과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썼었는데 우리 선생님은 또 제가 50 중반 이후에 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요걸 조금 가감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굉장히 좀 내용이 세밀하고 굉장히 자세하고 이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단순히 이번 학술대회를 위한 논문이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오셨던 것들을 이렇게 종합 정리해 주신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요 밑에 나와 있는 사실은 이제 발표자 선생님이 이미 다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제가 논평자니까 제가 소임을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한번 밑줄 친 부분만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 논문의 의의는 본 논문의 결론 부분에 잘 나타납니다. 밑줄 친 부분 중심을 읽겠습니다. 18세기 이후 근 200여 년간 호서 지역을 중심으로 호론에 관한 연구는 낙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제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우리 선생님의 중심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한원진에 집중된 연구 편향을 비롯하여 호론계열 문인에 관한 논문 한두 편, 또 호론 학맥의 전개에 대한 빈약한 연구. 이게 이제 우리 선생님이 지금 본 논문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18세기 이후 조선 성리학의 면모를 온전하게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을 노정하게 되고 충청유학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이미 이제 막판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결국 사실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마 우리 우리 지금 이 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대한 일종의 제안 같은 내용도 들어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호론에 대한 전반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기획 연구가 시급히 요청된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특정한 개인이라기보다는 기획 연구라는 차원을 통해서 집단 연구를 통한다면 좀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게 아마 이 행사를 주관한 우리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대한 제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본 발표문이 향후 호론에 관한 발전적인 연구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라고 또 어떤 그러한 촉발제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식으로 해서 논문을 쓰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설명들은 이미 발표자 선생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목차에 나타나듯이 방대한 내용입니다. 필자의 기대처럼 향후 호론에 관한 발전적인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덕분에 호론의 발전 양상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학문연찬에 좋은 기회를 주신 주최 측과 필자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가르침을 정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글은 이제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탐색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글 자체를 이런 식으로 글을 쓰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품을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학 전공이 아니고 철학 전공이다 보니 약간 이제 철학적인 부분에서 이거를 논평을 하자고 그러면 사실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득불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서 제가 이제 논평문을 쓰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미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8세기 이후 조선 성리학의 면모를 온전하게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을 노정하고 충청유학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선생님께서 이 논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이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발표 중에. 그렇긴 하지만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부분이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의의 중에 하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문의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일종의 이제 철학적인 부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신 유지웅 선생님께서 이미 이 질문에 대한 이미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 이렇게 네모화된 거는 이거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보면 이후 한원진과 병계, 윤봉구 등이 농암 김창엽의 학명을 이은 기원, 어유봉, 정암, 이현익을 중심으로 펼쳐진 일련의 논변을 거쳐 구체화한 낙론의 학문적 입장을 계승한 요호, 박필주, 도암, 이재둥과 논변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되면은 계승한이라고 하는 게 그 앞에 이미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마치 요호, 박필주가 계승한 것처럼 이제 글이 읽혀져서 근데 사실은 요거는 뭐냐 하면 뒤에 보면 어떤 그 내용에 나왔던 걸 그대로 선생님이 가져오신 걸로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발표해 주신 유지웅 선생님도 발표하셨듯이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현익하고 박필주 또 7장 미발 논쟁을 펼치고 또 이현익하고 어이붕이 이물성 논쟁을 펼쳤던 내용들이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하고 약간은 조금 이해 이렇게 오차를 발생할 수 있는 글처럼 느껴져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인 좀 약간의 철학적인 부분인데요. 권상화 문화의 문인간의 논변 과정에서 한원진은 율곡과 송시열의 언급을 인용하며 미발은 성이고 이발은 정이며 단지하면 본연지성, 겸지하면 기질성을 강조하였고 미발 시에는 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성의 본체가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여 바르고 순수하다고 주장하였다. 인성과 물성의 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은 네가 기에 내재된 이유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기의 측면에서 보아야 함을 거론하면서 물성과 인성은 같을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이제 본론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조금 약간 좀 부득불이죠. 조금 이제 꼬투리 잡기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미발은 성이고 이렇게 된 부분인데 한원진이 미발을 성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성의 체단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는지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체단이라는 말 자체에 그 부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선생님이 한번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거기서 작동하지 않으면 미발 시에는 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동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작동하지 않으니라고 하는 건지 사실 이것도 뭐 말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엄밀성의 부분에서 또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기의 측면에서 보아야 함을 거론하면서인지 아니면은 오상자는 오행 수기지리야라고 하는 입장에서 물성과 인성이 다르다고 하는 것인지 표현의 어떤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철학 전공자고 이제 그래서 한번 또 여기 오신 선생님들한테서도 어떠한 이런 논쟁과 관련해서 중요한 철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 그런 차원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회장님이야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 시작할 때 성균관대 석사과정이 2004년도 때 일입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학회 간사를 처음 했어요. 그게 간제학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간제학회 책을 한번 창구를 정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행정실에 유학 동양 철학과 행정실인가 하여튼 그쪽에 가서 책을 정리해서 하는데 간제 전후와 관련된 그 학술지가 15집까지 제 기억으로 15집까지 나왔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답보 상태로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이제 한 맥락이 딱 끊겨 있다가 다시 간제 전후의 이 사상을 이제 선양하기 위한 다시 학술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작업이 2004년도에 본격적으로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그때 그간에 이제 창고에 있었던 책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각 전국에 있는 우리 유학을 전공으로 공부하신 분들에게 다 배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책을 배포했던 게 한 3,000권 됩니다.
1집부터 15집을 다 이제 질로 만들어서 아마 제 생각에 김문중 교수님도 받으셨을 거예요.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지금 이제 전북대학교에 있는 김유건 선배님하고 같이 정말 여름에 피땀 흘려서 이제 그때 했던 이제 뭡니까 기억이 좀 있어서 다시 이제 간제 선생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접하니까 우리 김문중 교수님이 아시고 하신 건지 아니 진짜 우연의 일치인지 참 아니면 이걸 우리가 이게 속가의 말로 하면 이제 정말 이제 인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감회가 좀 새롭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그 점에서 이제 우리 유지영 교수님께서 또 이제 좀 상태가 건강 상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런 이제 낙학파에 관한 이제 낙론의 어떤 형성 과정의 현대적 개성의 측면들을 조금 찬찬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논의를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린다는 인사를 대신 드립니다. 이 점에서 제가 이제 지정 토론자로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우리가 같이 공감해야 될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의 질문인데요. 하나는 우리 그 유지용 교수님께서 이 낙학파의 형성 과정 속에서 이 낙학파의 낙론이 가지고 있는 주요 정체성을 정리를 딱 해놓으셨어요. 뭐냐면 175쪽의 마지막 이제 PPT에 보면요. 그거는 간제 전후 선생의 시대의식입니다. 시대의식인데 궁극적으로 조선의 만국 역시 성리학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문제의식이라는 이제 문구로 정리를 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제가 좀 끌어다가 이제 문제의식으로 고치한다면 이제 낙학파의 형성 과정에 전제된 낙론의 어떤 사회적 사상적 의의를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결론적으로 이제 간제 선생께서 이제 또는 그 간제 선생의 기본적인 계보가 이어지는 뭐 고산, 매산 그리고 미호, 도암 그리고 노암 선생까지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율곡 선생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이제 이기 이원론자들의 기본적인 어떤 사상적인 맥락이 어떤 사회 현상을 또는 사회 사건들을 파악할 때 어떤 관점에서 이러한 사회 문제의식을 이제 학문화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신념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하나의 신념의 어떤 학문적 신념의 어떤 가치로서 그것을 사회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연결시킨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좀 저의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이 학술대회의 전체적인 큰 타이틀과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유교 문화와 공직의 가치라는 이 주제가 그 주제 안에서 이제 낙학파의 내용을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의식을 이제 낙학파의 주요 낙론의 관점에서 이제 한번 설명해 본다면 어떤 것이 문제일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 대안이 이제 낙학파 안에서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공유해 보고 싶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양준 교수님. 네, 세 번째 글의 논평을 맡은 전남대 철학연구교수센터의 이양주입니다. 먼저 조금 사과 말씀을 드릴 건 제가 그 처음에는 자유토론인 줄 알고 뭐 따로 글을 써가지 않고 가서 그냥 입으로 날로 먹는 건가? 이렇게 간단히 생각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그 자료집을 보내주시면서 지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유토론은 아닌 모양이다. 그런데 논평이라고 안 쓴 것 보니까 글을 써야 될 필요가 있나? 까지 생각하다가 아니다. 그래도 그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하겠다라고 해서 짤막하게 토론문 비슷한 걸 썼는데 뭐 논평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 청중들에게까지 배포할 필요는 없고 필자에게만 미리 전달해서 대답할 말을 조금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주최 측에 메일을 보내가지고 필자에게만 좀 전달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제 글을 프린트한 것을 못 보게 된 것,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저자 직강이라고 필자의 목소리로 읊어드리겠습니다. 네. 뭐 들으시는 거나 읽으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네. 짤막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여갑 선생님이야 필자의 글은 윤증학파의 율곡 계승과 전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지역학으로서 호소유학하고 충청유학이라고 해도 되겠죠. 명제학파, 윤증학파라고 불렀습니다만 저는 호를 붙인 학파가 좀 학계의 관행이기도 해서 명제학파라고 호칭하는 게 좀 더 스무스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학파라는 개념이죠. 집단적인 학술적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그 집단을 주제하였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소유학하고 그리고 그 일부로서 명제학파라고 명명할 수 있는 집단의 구조적인 성격을 파악하려는 일련의 학술적인 탐구의 연장선 위에 있는 논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리스포유로 윤여갑 선생님이 제가 과문에서 저희 철학 쪽에서 이름을 들어보지 못해서 리스포유에서 DB를 검색했습니다. 3편의 논문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23년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 그리고 24년 논문 이거 등등을 찾아냈는데 이런 연장선 속에 있는 논문들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문추회록에 대한 연구, 명제 윤증의 문인을 중심으로 노소 윤성고의 문인 고찰 그리고 학위 논문인 윤증학파의 전개와 강화 활동 이런 논문들의 연장선 속에서 이 발표문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필자의 관점은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호소 유학의 어떤 특정한 학술 집단을 창출한 유학자로서 윤증과 그 후학들의 사상사적인 전개를 주제화해야겠다라는 방향에 정향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탐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의 그 탐구를 요구를 합니다. 하나는 윤증을 중심으로 해서 윤증이 나타나기까지의 지성사적 배경, 과거, 그리고 윤증 자신의 학술적 특징, 그 다음에 윤증이 만들어낸 집단에 대한 특징에 대한 사상사적인 연속성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윤증을 중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재구성한 거.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다음이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글을 쓰고 논의하는 우리의 시점에서 볼 때 윤증 전체의 학술 집단이 200~300년에 걸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재구성하는 것이 과거가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문제, 그 윤증의 학술 집단이 오늘 우리 사회에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가 현재가 되고 그리고 이것을 미래에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또 다른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상상적으로 탐색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겠죠. 보통 전자의 탐구가 축적이 되면 후자로 나아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후자의 연구가 훨씬 더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시간하고 노력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 글이 전자의 탐구 방식, 다시 말하는 윤증을 중심으로 해서 윤증의 과학적 배경, 윤증의 활동, 그리고 윤증이 만들어낸 학술 집단의 특징을 탐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글이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로서 더 멀리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주의 집중을 좀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됩니다. 발표자께서 논문 내용을 전제하고 그 다음 내용을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논문에 써진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을 하고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먼저 윤증의 학문이 형성되는 과학 전통을 가시화합니다. 과거에 해당되겠죠. 윤왕, 윤성거, 윤증으로 이어지는 맥락에는 우계성원이 개입되고 이것은 다시 이와의 학술적인 맥락과의 연관성을 함축합니다. 이런 지성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필자는 율곡에서 윤증으로 이어지는 학문적인 맥락을 전제하고 여기에서 그의 지속적인 강학 활동하고 학파 형성의 계기들을 추려냈습니다. 윤증학문의 특징으로서 실천 지향성을 율곡과 연관지었고 다시 이것을 바탕으로 송시열과의 갈등 속에서 나타나는 대항의로 가도학, 왕패병용 등의 어휘를 도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글은 윤증을 통해 율곡학이 어떻게 조선 후기로 이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명제학파의 학문과 실천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었는지를 구조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명제학파의 형성과 전국적인 확산을 율곡학회 지속성과 다양성을 입증하는 주요한 사례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것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학술적 주장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자, 그래서 제가 좋게 평가한 지점이 하나가 있고 질문하고 싶은 게 3개가 있는데, 먼저 좋게 평가하는 건 이런 겁니다. 먼저 이 글이 명제학파라고 부를 수 있는 학술 집단을 우리 학계의 탐구 주제로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입니다. 더구나 이 집단이 17세기 중반 즈음에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 집단에 대한 후속 연구에 사상사적 깊이가 갖는 두터움, 그러니까 현재까지 하면 300년이고 필자는 그게 대략 200년가량 주도적으로 됐다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200년이고, 그러니까 200년과 300년, 2세기와 3세기에 걸쳐 있는 학술적인 주제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후학들이 먹고 살기에 편한 연구 주제에 200~300년짜리를 준다는 것하고 똑같은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19세기 호남에서 발생했던 노사학파를 다룬 집단 연구를 6년 동안 수행한 입장에서 이런 탐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까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학술적인 경향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제가 다루었던 노사학파와 유지웅 선생도 잠깐 언급했지만 간제학파의 이론적 긴장이 그랬던 것처럼 명제학파하고 우암학파 사이에도 유사한 어떤 것이 주목할 수 있다면 이 연구가 또 명제학파를 넘어서 충청유학 전체 그리고 한국유학 전체로 연구의 확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저는 3가지 정도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글의 마지막에서 순조대 이후 노론의 일방적인 독주가 시작되자 윤증학파의 위세는 급격히 쇠락하여 노성의 종학당마저 명맥을 유지할 뿐 큰 업적은 남기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좀 조심해야겠다. 큰 업적의 부재가 명제학파라고 부르는 학술 집단이 일시적으로 부재, 그러니까 사라지게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박광래 선생님의 그 호론을 발표한 논문 그 막바지에도 나갔지만, 저희들이 지금 요즘 제일 궁금해하는 게 19세기에서 20세기로 잊으면서 전통적인 유학이 현대화의 과정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변화해 가면서 나타났는가, 변모된 양상을 보여줬는가. 근데 이것은 단순한 성리학 이론이다, 이런 식으로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 필자의 연구 범위가 여기에 그쳐버리면 이 연구는 일종의 지성사적으로 한때 존재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깊이 연구할 필요가 없는 일종의 화성 연구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업적의 부재라는 표현을 우리의 기존의 전통적인 유학 탐구 시각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회적 표현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이 연구는 명제학파를 순조대를 넘어서 20세기 호소유학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직접 탐구의 통로를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철학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또 하나의 중요한 논점이 여기에 개입이 되어 있다. 그것은 명제학파라는 개념을 우암학파하고 대조시켰을 때, 대조시킨다는 말은 동질성과 차이를 언급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사상적으로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 토론자가 보기에 이것은 지성사적으로 조선 유학사의 전개를 우암하고 명제 시대까지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특히 1644년 역사적인 명나라의 몰락.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의식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16세기 성리학을 대표한다고 하는 퇴계는 1570년에 돌아가시고, 사단 칠정 논쟁을 했던 고봉 기대승 선생은 72년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난 율곡 선생은 84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조선은 역사적으로 1589년에 기축옥사, 그리고 1592년에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겪고, 그 다음에 1643년에 명나라의 몰락을 목격한다고요. 그리고 우암 선생은 89년에 돌아가시죠. 1689년에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우암 선생의 성리학은 퇴계 율곡이나 고봉의 성리학을 보는 성리학 시각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592년
동서분당 이후에 그 결정적인 갈림길이 되는 1589년에 그 기축옥사 이전을 목격하고 돌아가신 그 퇴계 고봉 율곡 세 분은 그 성리학의 순수의 시대를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암 선생, 명재 선생은 성리학이 이념적으로 짓밟힌 시대의 성리학적 사유를 하신 분들이죠. 간제 선생이나 이제 그 뒤는 더 이제 말할 것도 없죠. 중국이 아니라 이제 조선 자체가 멸망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1944년 역사적인 명나라의 몰락 이후에 나타난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 속에서 조선 사회의 변동상, 그것과 연관된 성리학적 사유의 변형을 우암 스타일과 명제 스타일로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게 아마 중요한 논점으로 부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아마 학문적으로 좀 치밀하게 탐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셋째는 사실 박완혜 선생님의 논문 마지막에 나왔습니다만 저도 노사학파에 대한 집단 연구를 한 사람으로서 동일한 말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명제학파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즉 명제학파라는 개념을 그 지성사적인 학술적 개념에만 국한하지 않고 21세기 호서 지방의 지역학적 자산으로 호명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까? 이것은 필자의 연구 범위 자체가 명제학파의 집단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인의 연구를 넘어서 지역학의 과제로 집단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진전된 방안을 좀 숙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또 이 경우 이제 오늘날 유교문화진흥원을 비롯해서 다른 유관기관들 그리고 뭐 국악연구원이나 뭐 호남학진흥원이나 뭐 이런 공공연구기관들이 진행하고 있는 지금 수행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많은 노력들이 타산지석으로 참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말씀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손영재 선생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이 꽂아놓은 보리자루라는 기분이 이 부분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학술 대회도 이게 사실 처음이고 이 내용 자체도 사실 생소한 상황이라 좀 사실 좀 되게 어색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마 이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 이제 공무원을 이렇게 한 명을 포함시킨 이유가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듣다 보니 이제 좀 나름 캐치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단 먼저 이 질문은 박학계 교수님께 드릴 거기 때문에 박학계 교수님, 네 교수님,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가 인트로로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충남도청 소속 이제 과장급 공무원을 하다가 현재 이제 전북 완주에 있는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고위중책과장에서 이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아까 축사에서도 자치인재개발원 그 교육부장님이 오신 것처럼 이 교육 나름 여기 온 이유가 있을 거라고 했듯이 저도 이 분과에 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 세 분의 발표 자료를 잘 들었고요. 나름 조선 후기 율곡학의 다양한 계승 양상과 각 학파의 특성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로 말씀드리면 이게 뭐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뭐 4단 7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좀 새록새록 좀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 이후로는 사실은 이게 들은 바가 없었고 다만 이 발제물을 미리 좀 받아가지고 한 번씩은 읽어는 봤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생각했던 게 한때 이제 목민진서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정약용의 삶과 사상을 이제 공직자가 갖춰야 될 덕목으로 교육받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때 유행처럼. 그래서 앞서 정재근 원장님이 개회사에서 언급했듯이 이제 율곡학 또한 더 연구가 체계적으로 된다면 공직가치 함량은 물론 뭐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 어려운 현안까지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확신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항래 교수님.
발표 내용 중에 이제 호론 연구가 낙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빈약하다라고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서 뭐 2단으로 치부받고 뭐 무침도 있었다라고 했지만, 그거와 별개로 사실은 뭐 쇠퇴했지만 그 이후에 왜 이 연구가 그러니까 왜 빈약한 이유가 뭔지, 왜 연구가 치우치게 이제 안 되게 됐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제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즉 이제 율곡학 계승 발전을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도 소속이다 보니까 이제 지방 정부, 특히 뭐 충청남도 차원에서 이런 율곡학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줄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인지하고 있다가 이제 교육이 끝나고 복귀한 이후라도, 아니면 이 관련된 업무를 볼 때 어느 정도 가만히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고등교육 정책 담당관으로서 고등교육 업무랑 평생교육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단순히 이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생각이 몇 가지 들긴 들더라고요. 뭐 대학 지원도 하고 있지만 평생교육원에서 이런 유교 문화라든지 그러니까 율곡학으로 깊이 안 들어가더라도 유교 문화에 대한 어떤 그 문화 확산 뭐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오늘 나왔던 내용이 이제 저한테는 어떤 경험이 돼서 유교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느끼는 좀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 교수님이 질문하신 내용에서 철학적인 질문은 시간이 길 것 같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보다 그 옆에 계시는 이양준 교수가 더 잘 아십니다. 한원진으로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손 사무관님이신지 서기관님이신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는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유교문화 축전 때도 와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왜 충청도 지역, 이 호서 지역의 유학 연구가 이렇게 침체됐는가라는 거예요. 전 시대에 걸쳐서 충청도 지역의 유학 연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침체된 지역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학에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대학에서 왜 역할을 못하냐라고 할 때는 한국 유학 전공 교수를 안 뽑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연구자, 주도할 연구 대학이 없고, 대학에 연구를 주도할 교수가 없고, 교수가 없으니까 석박사 과정에 있는 연구자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획 연구를 끌고 갈 수 있는 연구자층이 규합이 안 되죠. 국립대학, 저도 국립대학에 있지만 충남도청이나 대전시에서 대학이 압박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유학 연구자들을 교수로, 연구원으로 그렇게 해서 끌고 가서 한국 유학 연구를 하면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조건과 기반이 되는구나라는 인식을 연구 후속세들에게 보여줘야 젊은 좋은 친구들이 대학원도 오고 연구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적인 연구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양준 교수도 참여하고 있는 전남대에서 진행한 노사학파 연구인데, 노사학파 연구가 딱 6년 했는데 이것이 되어지니까 최근 6년 사이에 발표된 논문이 100편이 넘어요. 이렇게 되니까 호남 유학에 대한 관심이 학계에서 끌려오는 거죠. 근데 충청도 지역에 지금 충청 유학을 하는 분들 없어요. 논문 쓰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지역하고 연계해서 유학을 봐야 되는데 지역하고 연계하지 않고 그냥 연구하는 거예요. 개별 연구로. 그러니까 지역학으로서 유학 연구도 안 되고, 여기 지역에 제대로 된 체계도 안 잡히고, 안 잡힌 걸 가지고서 충청 유학사를 쓴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공중누각인 거죠. 이게 충남도청이나 대전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하면 좋은 연구자를 키워낼 것인가, 여기에 주목해야죠. 그렇게 해서 연구가 쌓여야 말씀하신 대로
이순신으로 보는 리더십 이런 거 저도 공무원이니까 꼭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율곡학으로 보는 행정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연구가 축적이 안 됐는데 그게 되겠어요? 지역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한 번도 지역화 연계해서 한국 유학을 충청도 유학을 연구한 적이 없는데 지역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지역.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는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아까 제가 발표 때 말씀드렸지만 충청도 유학은 무조건 좋은 것이야. 이러면 안 되죠.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연구를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푸시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안동의 국학진흥원의 연구 성과가 세계 기록문화유산 되는 것처럼 이런 것도 가능해지고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죠. 네. 손영진 선생님이 아주 아킬레스건을 찌른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제가 석박사과정 때만 하더라도 영남 지역에 비해서 기호 지역의 연구가 단연 우수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국학진흥원이 생기면서 최근에 완전히 역전됐어요. 그리고 이제 호남 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사 기정진 선생 연구로 인해서 논문 100편이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잡혔는데 지금 충청도 지역에서는 남도도 그렇고 북도도 그렇고 대학이 완전히 지금 침체되어 있으면서 연구자들을 양성하지 못하고 그들을 규합해서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 연구를 못 해나간 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지금 그런 과정에서 지금 다른 그 도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눈에 보일 정도로 지금 역량이 지금 차별화가 되어 있고 우리 충청도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유교문화진흥원의 역할이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 약화되어 있고 어떤 부분을 빨리 지금 시급하게 연도별로 지금 프로젝트를 짜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 박학래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지금 충남, 충북 쪽의 연구자들이 현격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접근 상황에서 이거를 다른 시군에 있는 분들이라도 빨리 우리가 서울이나 전라도나 경상도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이미 그런 것들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을 빨리 우리가 초청해서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학래 교수님이 엄청 지금 이제 처음이 아니고 작년에는 그 복제 기준과 그 아산 지역 유학자 발표를 했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엮어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죠. 큰 틀 안에서 못 하는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렬히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진흥 원장님도 와 계시고 지금 저기 빨리 가야 된다고 지금 저렇게 서두르시는데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지금 저 큰 데서 지금 해야 되는데 윤영업 박사님 죄송합니다. 하실 말씀이 엄청 많으실 거고 지금 잔뜩 써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할 때 되면 시간에 쫓겨가지고 뭐하러 해. 할 말을 하나도 못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아쉽지만 저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